85. 발문에 나타난 다양한 요약하라는 지시어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보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 봐. 제시문을 직접적으로 요약하시오. 고려대 같은 경우 한 400자 요약을 하라고 주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직접적으로 요약을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글 내용이 어렵고 핵심을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그걸 찾아내라는 주문이 되게 강해. 요 요약된 내용을 제대로 요약해야 핵심 논지가 뭐예요? 요 논지에 따라서 요약한 다음에 비교를 하든지 비판을 하든지 어떤 논증 지시에 맞춰 답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때는 대부분이 제시문을 요약하라는 내용이 요약하라는 지시어가 발문의 물음에 직접적으로 드러나면은 일단 지문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깊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제시문 다와 라의 내용을 요약을 하고 이렇게 기억에 대한 기억이 핵심에 대한 관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래. 비교하라는 얘기야. 요약을 하고 비교하래. 앞부분에 이렇게 발문의 물음에 앞전에 있어. 그럼 요약하라는 아까도 봤듯이 일단은 발문의 물음에 요약하라가 들어갔다 그러면 지문도 어렵고 논점을 찾기도 어렵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앞에 그러면 정확하게 논점들이 있다는 거야. 다의 논점, 라의 논점 이게 서로 대립을 하든 오든 뚜렷한 어떤 키워드들이 있다는 거야. 봤더니 기억에 대한 게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에서는 기억에 대해서 뭐 개인에 대한 기억과 또 집단 기억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개인 기억과 집단 기억.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떤 거는 기억이라는 건 생생한 실체라고 보는 거. 우리 속에. 근데 어떤 내용을 보면 기억은 단지 우리가 추정하는 관념적인 허구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 그런 키워드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보라는 거야. 되게 어려운 문제였어. 이건 나중에. 지문이 찾기가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그런 거야. 세 번째는 성대가 있어. 이건 성대 1번 문제는 전통적으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 제시문 1, 2, 3, 4, 5 또는 1, 2, 3, 4, 5, 6은 노동, 직업에 관한 다양한 견해를 담고 있대. 직업에 대해서 막 있어.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를 하고 각 입장을 요약을 하래. 무슨 얘기야? 직업에 대한 어떤 하위 관점들이 뚜렷한 대비되는 직업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인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기재다. 또 다른 방향의 직업은 마르크스 얘기처럼 인간을 고통을 주는 어떤 기재다. 이런 쪽으로 막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분류를 하고 요약을 하래. 그럼 이때 요약은 여기 보면은 제시문에서 뭐 철학적인 지문, 사회지문, 뭐 과학지문 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제 개념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아까 재구성하라는 얘기고. 이 성대에서는 1번 문제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런 문제를 줘. 2번 문제 2번, 3번에서 뭐가 들어가? 심층적인 논증이 들어가. 비교를 하라, 비판하라, 뭐 해석을 하라, 분석을 하라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야. 자료 해석 문제 나오면서 여기서 어긋나 버리고 못 찾으면은 이후의 문제는 풀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요약이 중요한 거야. 논의점을 찾으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도 나와. 다양하게 나와. 제시문 1과 제시문 2의 공통 주제를 밝히고 각각의 요지를 서술하래. 그러니까 주제 어떤 공통 주제에 따라서 요지 가지고 상반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요약자라면은 한국 외대, 성대 이런데 합격, 중앙대 이런데 합격하기가 되게 쉬워. 동국대 이런데. 제시문 가나다라에는 다양한 대화의 모습이 나와 있다. 진정한 소통이라는 키워드 측면에서
각 제시문에 나타난 대화의 문제점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을, 문제점과 원인을 대화에서 하나의 완성된 글로 써요. 완성된 글은 뭐 논술하래. 여기 논술하라는 거 뭐 요약하라는 얘기예요. 요약하라. 응? 문제점은 뭐고? 뭐 문학작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까 재구성을 해야 된다 그랬죠. 재구성을 할 때 특히 문학작품 같은 경우는 묘사글, 서사글들이 많단 말이야. 직접적으로 핵심 키워드들이 드러나지 않지, 그지? 정황적인 내용들, 뭐 빗대어 설명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그걸 가지고 주제 개념에 맞게 전체적으로 무슨 의미하는지를 포괄적으로 기술해야 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대화가 막 뭐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걸 막 보고선 뭐 이렇게 막 그런 정황이 막 기술돼 있다 그러면 대화의 모습에서 문제점은 뭐야? 서로 합의를 안 하는 뭐 어떤 갈등의 상황, 그렇게 되고 근본 원인은 뭐다, 갈등, 이런 것들로 키워드를 만들어서 언어화시키라는 언어적인 능력도 보겠다는 얘기야. 다 요약에 관계되는 것들이야. 이렇기도 하지. 가의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간추려줘 그래. 말하고자 하는 간추려, 이것도 요약하라는 거야. 다만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간추려줘 그러니까 메타포, 빗대어서 설명한 것들이 많을 거야. 그러니까 속안에 어떤 그 안에 들어있는 숨은 어떤 내용들을 맥락으로 해석을 하는, 추론하라는 의미가 되게 강한 거야. 여기서 그런 내용들이 다 이렇게 다양한 것 양상으로 발문의 물음에서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봐, 요약하라는 여기 아까 설명 1, 2처럼 발문의 중간 물음으로 제시되기도 하고 3, 4, 5, 6처럼 논증 지시어로 주어지기도 한다. 만약 그러니까 고려대 1처럼 특정 지문을 읽고 지정된 글자 수에 맞게 글 내용을 요약하라는 요구를 발문의 물음에 직접 실은 경우라면 그 제시문은 글 내용이 어렵고 길며 구성 또한 복잡한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지문에서 주제 개념이나 세부 개념을 찾아 이를 적절한 개념어로 서술한 후 이를 토대로 논증 지시어를 해결해야 된다. 말 그대로 글의 독해와 요약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으로 답안에서 요약할 분량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 한편 3, 4, 5, 6처럼 발문의 물음으로 요약하라는 논증 지시어가 제시된 경우에는 지문에 담긴 소주제, 그러니까 관점, 쟁점, 논점들이겠지. 파악하여 내용별로 분류한 후 각각의 논지, 요지를 간략하게 서술하라는 것이 주된 요구로 글 내용이 비교적 쉽고 또 글이 짧은 것이 특징이다. 이때 여기 4처럼 발문의 요지를 서술하시오라는 과제가 주어졌다 그러면은 이 역시 요약하라와 같은 유형의 물음이라고 보면 된다. 어느 것이든 글의 핵심 요지를 파악할 것을 묻는 논증 지시어는 제시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핵심 논지를 짧은 글로 정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는 거야. 그래서 요령으로 보면 어떤 식이, 그게 일반적으로 보면 먼저 문제부터 읽고 지문별로 중요한 개념어를, 핵심어를 찾아서 그것이 다른 용어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또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한다. 일단 이때 핵심어를 무조건 찾아서 동그라미 쳐야 돼. 응? 빼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 이어서 제시문을 훑어가며 개략적으로 살피면서 제시문에 담긴 관점, 우리 문제 나중에 얘기해요. 어떠한 논의점들이 있어. 응? 서로 대립되는 하위 개념들을 찾아야 돼. 세 번째는 제시문 간의 연관 관계를 파악해서 관계를 논제에 들어갈 내용을 밝히고 논제를 분명히 한다. 논제가 뭐야? 발문의 물음에 그 대한 어떤 대답이라고 보면 돼. 그 안에는 주제 개념, 관점, 그 하위 개념, 그리고 지시어,
이 무릎이 있단 말이야. 일단 대충 그 정도만 파악해. 나중에 얘기를 해줄게. 그 다음에 구조에 맞게 단락을 표시하고 중심 주장글이 들어간 문장을 찾아내고 밑줄을 긋고, 그죠? 근거를 담고 있는 것도 밑줄을 치고 중요한 걸 다 뽑아내라는 얘기야. 그래서 형식에 맞게 주장과 근거, 결론과 전제, 논지와 논거에 맞게 재구성을 한다는 거야. 원칙에. 응? 재구성을 해달라는 얘기야. 아무튼